이어서 모닝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본 비율이라든지 ROE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 결국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지분 취득에서 파생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고 또 최종 인수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요소도 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한미글로벌입니다. 목표가는 크게 변동을 주진 않았지만 2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전 사업부가 순항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 커버리지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8.6세대 OLED 투자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선익시스템이 이것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조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오늘 증권가에서 오전장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슈 안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함께 인수하게 됐습니다. 지금 취득 예정일은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득 금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는 낮은 금액에 인수를 하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취득 예정일이 미정인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제재나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여부에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양사 합산의 이 총 자산은 51조 원 정도로 보험사 기준으로 6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컸는데 예상보다는 낮았습니다. 일단 이 인수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 비율에 대한 하락폭을 보시면 그래도 미미하게 10bp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ROE는 1%포인트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통주 자본 비율의 자본 차감이 크지 않고 위험 가중 자산은 순자산 가치의 250% 정도만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들의 이익 변동성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인수 주체들의 연결이익 합을 봤을 때 3,500억 원 정도가 그룹 이익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 비용 증가나 이런 영향들을 감안하게 되더라도 ROE 자체가 1%포인트 내외로 상승 효과가 오히려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M&A가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였다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인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다만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대해서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표 주가 25,500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M&A 딜과 더불어 우리 금융지주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용했던 주가 흐름이 7월부터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급등을 했다가 8월에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세를 또 높여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단기적인 강세 흐름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로 IBK 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탑라인은 한미 ENC 시공 부문 영향 때문에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CM 매출 비중이 오르면서 회사 마진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사업부가 최근에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부터 국내 사업부는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등의 호조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사업부도 고객들의 저조한 투자 상황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출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는 사업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측과의 지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발 매출액이 올해는 450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10%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단 한미글로벌 목표 주가는 21,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사우디 수주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또 건설사 위주의 주가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월까지 조용했던 주가 흐름 7월에 잠시 상승했다가 8월에 시장 분위기에 함께 가라앉았는데요. 최근에도 이 저점 반등이 좀 이뤄진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하락세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21,000원이 제시된 리포트였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선익시스템 메리츠증권 리포트 오늘 장 나와 있는데요. 지금 IT OLED가 확대되게 되면서 OLED 자체가 8.6세대 투자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대변되는 중형 IT 제품으로 OLED가 투입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사이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미 선도업체인 SDC와 BOE는 투자를 발표했고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일단 이 선익 시스템을 살펴보시면 OLED 증착기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 OLED 증착기 한 대는 OLED 패널 생산 라인 하나와 같습니다. 장비의 규모가 매우 크고요. 다수의 부품과 장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높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도 상당히 높고 부가가치도 큰 증착기라고 볼 수 있는데 OLED 투자 기조 속에서 증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으로 제한적입니다. 그중 하나가 선익 시스템인데 그동안 캐논토키의 오랜 독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두 업체의 합산에서 12대 안팎의 증착기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기대되기 전에 선매수 전략을 권고했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제목도 킹메이커죠. 선익 시스템 최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보시면요. 사실상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5월에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6월부터 꾸준하게 하락세에 좀 들어갔다는 종목인데요. 다만 이 선익 시스템 또 신규 리포트 55,000원까지 공격적인 목표가가 제시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